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6세가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건설회사 격리팀장으로 30년을 일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그런데 제 인생은 몇 달 전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혼한 이후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더니 이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혼한 남편 박현식 씨 80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첫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식 씨와 재혼한 이후 연락을 끊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둘째 아들은 문턱을 넘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뭘 노리고 엄마한테 접근했는지. 그 차가운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심하다. 현식 씨는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제 행동은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이 집도, 텃밭도 다 그 사람이 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멍청한 줄 아세요? 첫째 아들까지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자 현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 씨, 나는 괜찮아. 저녁 다 드셨으면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저는 아들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분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됐어. 하지만 아들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제가 과거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부재와 아들들의 불신이 교차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한밤중 내린 비로 흙이 촉촉해진 덕분에 잡초는 쉽게 뽑혔지만 제 머릿속 생각들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식 씨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점잖고 친절했지만 어제의 일이 그에게도 상처가 되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 오늘 텃밭 일이 많아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식 씨는 말없이 장갑을 끼고 제 옆에 앉아 함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식 씨, 어제 아들들이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으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던 하루는 뜻밖의 사건으로 깨졌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명숙 씨 댁 맞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현식 씨와 관련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시던 시절 처리하지 않은 채무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채무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일구어 온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라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식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명숙 씨. 무슨 일이 있었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식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미안합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숙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흐린 날씨는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현식의 침묵과 불완전한 고백이 그녀의 가슴속 깊이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은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었나?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과 대조되는 모습의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가 좁았던 건설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건설회사 격리팀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녀가 이룰 성취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 이번 프로젝트 비용 절감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금 흐름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다니. 부장으로부터 들었던 칭찬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히 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일은 2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김명숙의 손끝을 거친 서류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일만 안 해. 오늘도 늦어요? 딸아이의 삐친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혜진이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랑 잘 놀고 있어야 해. 그녀는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김명숙은 격리팀장으로 승진하며 회사의 재정적인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많은 돈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갔고 모든 의혹은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김 팀장님, 자금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사회에서 쏟아진 질문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변명하고 싶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명숙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몇 년에 걸친 싸움 끝에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능력 있는 격리팀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 우리 이제 조용히 살아요. 너무 많이 싸우셨잖아요. 남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녀에겐 패배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장을 떠났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모든 게 운명 탓인 걸까? 자신을 탓하며 몇 년을 보낸 끝에 남편은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 없어도 잘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은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퇴 후의 삶. 김명숙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비료를 뿌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엔 텃밭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장에서 박현식을 처음 만났습니다. 김명숙 씨, 이 비료 정말 좋네요. 저도 텃밭에서 써보면 될까요? 현식의 질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시장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텃밭이 참 잘 가꿔졌네요. 명숙 씨처럼 하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현식의 다정한 말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강요나 가식이 없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명숙 씨, 제가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전부입니다. 현식의 진솔한 고백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묻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나를 속인 걸까? 김명숙은 텃밭에서 잡초를 뽑는 현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쩔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강인했던 자신으로 돌아가 모든 걸 지키려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처럼 부드럽게 모든 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김명숙은 마당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지붕 끝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의 손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들었던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 손끝이 떨릴 정도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한동안 흐릿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자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는 박현식의 느릿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현식은 문을 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와 마주한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현식 씨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채무 관련 문제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투에 김명숙은 차마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으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명숙 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주세요. 모든 문제는 제가 해결할 겁니다. 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손을 꼭 쥔 모습에서 김명숙은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명숙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말했던 게 정말 사실이니? 현식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도 알고 싶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조심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김명숙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김명숙은 현식이 자주 두고 다니는 작은 서류 가방을 우연히 열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이게 대출 계약서. 서류에는 낯선 이름들과 함께 거액의 채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현식 씨, 이게 뭐야?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결국 현식을 불렀습니다. 현식 씨, 이게 다 뭐예요? 대체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현식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읽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 씨, 오래전에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문제예요. 그땐 제가 잘못 판단했지만 지금은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같았지만 김명숙은 그의 말만으로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명숙은 서류를 챙겨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서류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채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집이 담보로 설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명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 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구어온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명숙은 비 내리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현식을 불렀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김명숙은 그를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현식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집이 왜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빚은 정말 갚은 건가요? 현식 씨는 그녀의 물음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당신에게 다가간 게 아닙니다. 당신과의 재혼은 저에게도 소중한 선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김명숙은 더 이상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식이 집을 비운 사이 낮에 찾아왔던 채권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명숙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현식 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명숙 씨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채권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현식 씨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뒤 김명숙은 집 안에서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선택을 돌아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현식을 믿고 그의 곁에 남아 있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부정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두 갈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현식의 채무 내역이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 고정된 시선은 공허했다. 그녀의 가슴속은 불신과 분노가 교차하며 끝없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글씨들은 이미 선명하지 않았지만 담보 설정이라는 단어만은 뇌리에 각인되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식이 평소처럼 방에서 나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명숙 씨, 오늘 텃밭엔 비료가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마트에 다녀올까요? 그 순간 김명숙은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현식 씨,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지내요. 오늘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현식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명숙 씨,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고요. 그의 태도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김명숙은 그 안에 숨겨진 회피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럼 이 집이 왜 아직 담보로 묶여 있는 건데요? 왜 이 채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데요? 김명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현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 씨, 이해 안 합니다. 제가 이걸 다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당신을 속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김명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온 이 집이 당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진실을 말해요. 이 빚은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현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사업을 하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결국 빚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걸 모두 해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나는 거의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지만 김명숙의 귓가에는 그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들이쉬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식 씨, 나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에 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내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제 찾아왔던 채권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김명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김명숙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갚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채권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분의 상황을 보면 이걸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김명숙은 손끝이 차가워지며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그녀의 전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현식의 무책임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명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박현식 씨와 명숙 씨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더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명숙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그날 저녁 김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박현식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현식 씨,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현식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숙 씨,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빚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명숙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식 씨,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이 집을 잃을 수 없고 자신을 더 이상 잃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사이에 둔 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결단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김명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식과 함께했던 추억을 뒤로하고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명숙은 여전히 그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벽지에 무늬와 정돈된 텃밭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긴 싸움 끝에 그녀는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현식 씨는 그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명숙 씨, 당신에게 진 빚은 갚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명숙은 그의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대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그녀는 현식 씨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채무는 그의 이름으로만 묶여 있었고 그녀의 재산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 이제 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그날 김명숙은 창밖으로 텃밭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일구었던 그 공간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김명숙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텃밭으로 나가 상추와 고추 모종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텃밭아, 나도 너처럼 다시 시작해 보려 해. 그러니까 너도 힘내서 자라줘. 혼잣말로 텃밭에 속삭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채소 주세요. 김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채소 꾸러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받아 들고 한이 웃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식 씨의 딸입니다. 김명숙은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침착하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긴장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셨지만 마지막까지 명수 씨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편지 속에서 그런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명숙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은 후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는 당신과 아버지가 좋은 기억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스스로에게도 작은 마침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해 봄, 텃밭은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추와 상추, 오이와 가지가 푸르게 자라면서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손길이 닿은 신선한 채소를 받을 때마다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김명숙 씨.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김명숙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말이에요. 밤이 되면 김명숙 씨는 텃밭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사랑도 아픔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만의 세상이 남아있겠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김명숙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설 줄 아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텃밭과 이웃들, 그리고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명숙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김명숙 씨의 이야기는 고난을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